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매년 나라의 빚이 얼마가 늘었다,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다, 이런 뉴스 정말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숫자 뒤에 사실은 바로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미래에 보내는 청구서가 착착 쌓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중구 교수님의 재정학 교재를 바탕으로 그 충격적인 진실, 세대 간 회계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바로 짚었네요. 재정적자,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정부의 가계부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뜻이에요. 한 달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온 거죠. 당연히 온 가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그 해의 적자만 쳐다보는 건 마치 코끼리의 다리 한쪽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하고 단정 짓는 것과 같아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자들이 나라의 진짜 재정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안경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안경의 이름이 바로 세대 간 회계입니다. 자, 세대 간 회계란 뭐냐?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들이요, 지금을 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어떤 평생의 총구서를 남기게 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심장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존에는 올해 적자야 흑자야 하는 단기적인 질문에만 매달렸다면 세대 간 회계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혜택들, 우리가 한 이 약속들, 그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게 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질문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바로 그거죠.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아니, 평생의 부담이라니 그걸 대체 어떻게 숫자로 계산한다는 말이지? 싶으시죠? 좋습니다. 이제 그 비밀스러운 계산법의 문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이 모든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공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파오시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원리를 그냥 수식으로 옮겨놓은 것뿐이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 정부가 앞으로 쓸 돈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P. 이건 우리가 찾아야 할 주인공입니다. 바로 미래 세대, 퍼스테러티를 뜻하는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내야 할 세금 청구소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F. 이건 정부의 비상금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빌린 돈을 싹 갚았을 때 순수하게 남는 돈, 정부의 현재 순자산이죠. 그리고 W. 이건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생 낼 세금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뺀 순수한 부담액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세금을 1,000만 원 내고 혜택을 30만 원어치 받는다면 저의 순부담, 즉 W의 일부는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G. 이건 정부가 앞으로 써야 할 모든 지출, 거버먼트 스펜딩의 총합입니다. 국방, 교육, 복지, 정부가 미래에 쓰기로 약속한 모든 돈을 다 합친 거대한 씀씀이 목록이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앞으로 쓸 돈, G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세대의 세금을 깎아준다? 그럼 그 부족한 돈, 그 구멍은 누가 메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결국 미래 세대의 청구서 P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공식도 알겠고 원리도 알겠어요. 그래서요 하는 질문이 나와야죠. 이 복잡한 계산이 지금을 사는 우리, 특히 젊은 세대한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빚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밝혀볼 시간입니다. 왜 이런 빚 떠넘기기가 일어나는 걸까요? 교재는 명확한 원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에요. 지금 당장엔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는데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계획은 불투명한 거죠.
결국 그 텅 빈 곳간을 미래 세대가 자신의 세금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교재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세대는 미래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혜택을 지금 신나게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 비용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쩌면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논의 끝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이 끝나고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뭘까요? 세대 간 회계는요,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어려운 숫자 노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공정성을 측정하는 잣대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직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미래 세대의 어깨에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과연 이것이 공정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